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시청자 여러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원숭이 두창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피부과학회 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오해와 진실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원숭이 두창 1편에 이어서 전북대학교 박진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병원 피부과 박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울대병원 피부과의 이동훈입니다. 박진 교수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참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숭이 두창이 뉴스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숭이 두창이 새롭게 생긴 신종 전염병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중앙아프리카나 서아프리카, 주로 나이지리아나 카메룬,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꾸준히 계속 이제 발병을 했던 질환이고, 2000년대에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10,000명 이상의 발병이 있었던 그런 병이 되겠는데, 새삼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프리카에서만 발생했던 그 풍토병이라고 여겼던 이 질병이 그 이외의 지역을 벗어나서 이게 이제 현재 여러 대륙, 그러니까 아시아나 남미, 그다음에 북미, 유럽 전 세계 대륙으로 이 감염병 환자가 이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좀 보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10,000명이 넘고 유럽이나 그런 데는 9,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저 뉴스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도 한국, 그다음에 싱가포르, 대만 지금 환자가 나온 상황이고, 한국에서도 이제 6월 22일에 저희가 첫 사례가 이제 확진이 된 경우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된 상황인데요. 그러면 확진은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그 환자에 대해서 이제 확진 과정까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환자가 그 입국하기 전부터 이제 두통 증세를 가지고 있었고, 입국하고 본인이 이제 그런 접촉한 기억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진으로 신고를 했고, 다행히도 이제 그 보건 당국이 이 환자를 적절하게 바로 이제 격리 입원을 시켰는데, 입원 초기에 이 환자가 원숭이 두창이 의심되는 그런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주위나 성기부위나 이런 데 이제 피부 발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외에도 발열이나 림프절 비대 같은 이런 증상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있은 시기에 적절한 부위에서, 그러니까 피부 검체를 채취를 하고, 부인두 도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입안이죠. 입안이나 이제 코 점막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질병관리청에 맡겼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루가 되기 이전에 나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PCR 하면은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일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익숙하신 검사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 환자는 좀 어떻게 잘 치료가 됐었을까요? 진단이 확진되고 나서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전구 증상이나 피부 발진 이외에 다른 특별한 위중한 증상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대증 치료를 받고 나서 완치가 돼서 더 이상의 이제 전염력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이제 귀가한 걸로 제가 이제 그렇게 들었고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제 해외 여행도 좀 많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기로는 박진 교수님께서 최근에 그 의심 환자를 진료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이제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지면서 해외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시 좀 늘어나면서 갔다 오고 다시 이제 발열이 있거나 이런 이제 발진을 보이는 환자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유럽 내나 이런 데서는 이 원숭이 두창이 이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본인이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이 돼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의 경우에서도 의심 환자를 감염내과하고 같이 진료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 환자는 해외여행 병력은 없었는데 고열, 그다음에 림프절 병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는 원숭이 두창의 전형적인 그런 피부 증상, 그러니까 말단 부위나 팔 쪽이나 이런 데 이제 고름집과 이제 그 맑은 액체를 가진 수포가 다발성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어서 질병관리청 기준에 따라서도 이제 역학적인 그런 연관성이 없어도 전형적인 임상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의심 환자로 분류를 하거든요. 격리해서 이제 검사를 진행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그러면은 그 원숭이 두창으로 나오신 걸까요? 그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더불어서 가장 감별이 필요한 수두 검사도 같이 보냈는데 결과가 이제 둘 다 음성이 나와서 아 예. 저희도 좀 이제 당황을 하긴 했는데요. 네. 혹시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두려움은 있었지만 뭐 다행히도 환자 입장에서 보면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이제 저희 조직 검사 병원 내에서 시행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다른 질환으로 이제 확진을 받고 뭐 치료해서 이제 퇴원했습니다. 네, 이제부터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원래 두창 하면은 뭐 흉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숭이 두창에 걸리게 되면 통증이 심한지 또 이제 흉터가 남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이제 원숭이 두창도 사람 두창처럼 개개 병변이 약간의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는 이제 돼 있습니다. 그 SNS를 통해서 이제 공유된 뭐 얘기 중에 한 미국 남성이 이제 여드름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접촉한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기도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아서 검사를 받고 원숭이 두창으로 확진을 받았다. 한 뭐 그 사람이 이제 그 자기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 25개 이제 수포나 이런 발진들이 이제 전체 전신 피부에 이제 산재가 돼 있었는데 좀 아파서 잠들기가 좀 어려워서 진통제를 먹어야 됐다 이제 이런 이제 경험을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통증이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대다수의 건강한 사람들한테서는 사실은 그 통증이라는 게 뭐 견디기 힘들 정도의 통증은 우리가 아닌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냥 대부분은 괜찮고 병변의 개수가 굉장히 많거나 확산된 경우에는 이제 진통제를 통해서 이제 조절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터에 대해서는 사람 두창의 경우에서는 이 병이 특징적으로 수포가 생긴 자리가 딱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움푹 패이는 그런 흉터. 그러니까 저희니까 뭐 공부 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흉터를 이제 만드는 게 굉장히 특징이었는데 원숭이 두창이 기본적으로 사람 두창보다는 증상이 훨씬 경하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영구적으로 태가 날 정도의 흉터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딱지가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이제 약간의 이제 색깔이 거무튀튀하게 지는 그런 기간을 이제 뭐 수주 정도는 가질 수 있지만 나중에 한참이 지나면은 미용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닌 정도, 그 정도의 자국이 남기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흉터가 생기더라도 다양하게 뭐 레이저라든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1편에서 그 약간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예. 코로나19도 혹시 막 공기로 전염이 예. 되고 뭐 그런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예. 비말이라든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도 공기로 전염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바이러스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전파 경로 중에 이렇게 비말을 통한 호흡기 전파는 가능한 걸로는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간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제 전파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서 서로 침을 튀긴다든지 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당연히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은 전염될 우려는 있겠지만 뭐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공기 전파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다르게 제가 듣기로는 증상이 없을 때는 전염력이 없고 증상이 있을 때만 전염력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다시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면서 저희가 통제가 좀 어려운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증상 감염자가 많고 잠복기 동안에도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 다 옮겨주고 있는데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반면 이제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전국기를 넘어서 그런 이제 발진이 생기는 시기부터 해서 그 발진에서 이제 딱지가 생겨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때가 이제 우리가 전염력을 갖는 시기라고 보고 증상이 없는 그 잠복기 긴 기간의 잠복기 동안에는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바이러스 자체 측면에서 볼 때는 불리한 점이겠지만 인류로 볼 때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전염력을 안 갖는다라는 것이 저희한테 이제 확산을 방지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제가 어디선가 듣기로는 동성 간의 성행위가 확산을 부추긴다는 말이 있던데 이것도 맞나요? 예민한 이슈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 이유는 과거에 이제 풍토병으로만 알려져 있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이제 유행이 됐었던 병이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감염자의 상당수가 이제 어떤 동성애자거나 양성애자거나 이런 집단을 통해서 많이 감염자가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전파의 양상이 실제로 성행위 때문이라기보다는 밀접한 신체 접촉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요. 과학적으로 볼 때 아직 전파 경로가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정액 내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이 될 수 있지만 정액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유엔이나 어떤 그 WHO 세계 건강 보건기구에서도 이 질병 자체가 성적 지향과는 무관하게 밀접한 신체 접촉을 하는 누구에게나 전염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라고 이런 용어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네. 익숙해진 용어인데요.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밀접 접촉자라고 얘기를 할 때 크게 이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고위험군은 보통 마스크라든지 이런 보호 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이 된 감염자와 밀접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체액이나 병변을 직접 만지거나 혹은 타액이 묻거나 하는 경우들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이제 중위험군은 그보다는 좀 낮은 상태, 그러니까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상처가 나지 않은 피부를 살짝 접촉이 된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 한 공간 내에서도 근거리 약 1m 이내에서 좀 오랜 시간을 머물렀다든지 하는 정도로 이제 중위험군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걱정하시는 것들이 이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처럼 이렇게 대유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한 주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가 갖는 특징들이 굉장히 이제 변이를 잘 한다라는 거거든요. 스스로 증식해서 변이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알파가 나왔다, 베타가 나왔다, 감마, 델타가 나오고 오미크론에서 이제 더 가니까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다른 이제 켄타우로스 변이형이 또 나오는데 원숭이 두창은 이제 DNA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의 종류는 자기가 스스로 증식하거나 변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를 잘 통제하면 다른 바이러스의 변이가 생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중론인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파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거리두기 제한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통제가 가능하고 이미 백신이나 치료제가 보급이 된 상황이어서 대유행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안심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숭이 두창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히 이제 의심 증상을 가지시는 경우 발열이 있으면서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전형적인 피부 발진과 림프절 병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여행들을 통해서 전염자하고 접촉할 만한 그런 이제 역학적인 인과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를 하셔서 방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PCR이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 질병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진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해외여행도 앞서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기 전에 국내에서 예방 백신을 맞을 수가 있나요? 저희가 일부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방 백신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 백신을 투여해야 되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대상은 실험실 종사자나 이런 의심되는 그런 환자를 봐야만 하는 발볼 가능성이 높은 의료진에게 일단 백신을 투여할 이제 계획을 정부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한테 이 백신을 코로나처럼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투여를 한다든지 이럴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향후에 이 질병의 확산세에 따라서 해외 여행을 원하는 분들한테 접종을 해야 될지 유무는 아마 이제 그 보건 당국이 다시 한번 이 상황들을 보고 나중에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대한피부과학회 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 자체가 워낙 전파력도 약하고 그다음에 질병 자체도 경하게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한테서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제 대유행이 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사례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질병이 일반에게 이제 확산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이 질병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갖는 거는 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잘 이제 이 질병에 대한 특성들을 이해하셔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질병들이 실제로 확산이 되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대처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 교수님, 원숭이 두창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에 코멘트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대한피부과학회 TV는 시의성에 맞는 피부 뉴스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